안녕하세요. 송지의 맘맘터치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들 자라는 거 보면은 그거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또 애들 사랑스럽고 이러지만 또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 있는데요. 오늘도 같이 위로 또 나눠보겠습니다. 예원 선생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 또 어떤 사례예요? 오늘은 딸 둘을 키우면서 엄마가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연인데요. 일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에는 2개씩인 물건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옷도 2개, 장난감도 2개, 심지어 작은 물건들 하나하나 모두 2개죠. 쌍둥이들이면 오히려 그러려니 하겠어요. 3살 터울에 6살, 3살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시작은 둘째가 걷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둘째라서 눈치도 빠르고 시기 질투도 참 많은 것 같고, 그때부터 큰아이는 동생이 자기 물건을 막 건드리고 다니니까 동생 미워 이러고, 작은 아이는 언니가 만지지 못하게 하니까 언니 미워 이러고, 책을 읽어주는 등 일상에서는 서로 엄마 쟁탈전이 시작되고요. 딸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책도 많이 읽어주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짜증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육아를 하고 있다는 거에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요. 어느 날 큰아이가 엄마는 화내는 엄마야 이러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좋은 엄마이고 싶은데 제가 진짜 아이들한테 화내는 엄마인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교수님, 저는 아이들을 위해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요? 네, 정말 3살, 6살 아이 기르시면서 엄마가 참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애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놀지 못하고, 싸우는 거 보면 정말 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게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살, 6살, 이렇게 이제 3살 터울의 아이, 특히, 물건이 다 2개 다 틀리면 싸우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서로 양보를 못하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 이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이를 길러주는 되게 중요한 대상이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쵸? 그래서 네. 진짜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를 그렇게 늘 좋아하겠어요. 근데 내가 아이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한 대상이라서 이제 엄마를 그렇게 집착하고 하는데, 제가 딱 요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때요? 엄마를 나눠 가져와야 되는 데서 오는 힘든 마음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는 한 그쵸? 사람인데. 네, 엄마를 나눠 가질 수도 없고, 엄마를 뭐 아바타를 한 명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큰아이도 동생한테 물건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죠?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큰아이는 폐위된 왕의 심정이다. 아, 폐위된 왕이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왕관을 그냥 뺏긴 거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동생이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 엄마 사랑을 한순간에 이제 갖고 간 거죠. 그럼 얘는 일종의 어떤 박탈감이나 상실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죠? 그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게 한 게 누구 때문에?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그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 상실감을 동생을 미워하면서 이제 동생이 물건도 못 만지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원이 풍부할 때는 막 남에게 나눠주죠. 네네. 그죠? 내가 다른 사람 나눠줘도 있으니까. 네,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생긴다. 또 생긴다면 어때요? 또 나눠줄 줄 수 있겠죠. 근데 네.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주고 나면 내가 내 생존에 위협이 돼요. 그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움켜질 것 같아요. 그죠? 네. 더 움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심리적인 어떤 그런 박탈감은 내가 동생에게 양보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불안해질 것 같기도 해요. 내 그렇죠. 걸 뺏긴다는 생각이. 그죠? 그 다음에 엄마는 동생한테 양보하는 걸 너무 당연시해.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고
나는 사랑을 안 줄 것 같아. 그러면 더 움켜쥐면서 이제 네. 그거를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는 방식으로 아. 그렇죠. 그래서 물건을 만지지 못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동생한테 양보해 이러기보다는 엄마가 큰아이의 이런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더 다뤄주고 이해해 주는 거. 동생 미워할 때 오히려 그 말을 그래 동생이 자꾸 네 물건을 만지니까 너 싫지 그죠? 그 다음에 혹시 엄마가 동생마다 이뻐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엄마는 언니만 이뻐해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네. 이제 그때는 그런 거죠. 아 엄마가 언니만 이뻐하는 것 같았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 똑같이 이뻐해 이거는 애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엄마는 언니만 이뻐해 하는 것도 너도 사랑받고 싶구나죠. 그렇죠. 나도 그죠? 사랑해줘 그죠. 이 말도 될 수 그죠. 있죠. 아 엄마가 너도 사랑해주면 좋겠지. 꽤 지혜로운 소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엄마가 한 사람이라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는 이제 그런 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엄마는 또 어때요? 두 아이가 다 요구를 하니까 엄마는 어때요? 거기서 오는 힘든 거.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굴 먼저 해줘야 되나 이런 음. 갈등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엄마가 일단은 큰아이가 양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고 큰아이가 이제 6살이니까 조금 작은 아이보다는 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아까 우리가 피우된 왕에 네. 대한 비유를 했듯이 이제 작은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아빠랑 좀 있게 하고 큰 아이는 그래도 엄마 손 붙잡고 좀 잘 걸을 수 있으니까 뭐 동네 슈퍼에 갈 때라도 엄마 좀 도와줄래 해가지고 그쵸 엄마 손 붙잡고 가서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 이런 걸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이제 큰 아이가 뭔가 박탈감이 있다면 함께 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럴 때 같이 얘기 나누는 거죠. 엄마가 동생한테만 관심 갖는 것 같아 이렇게. 아, 네. 그럼 교수님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형제 자매를 키우는 집에서 동생이랑 좀 이렇게 엄마 사이에 두고 질투를 하다 보니까 동생 몰래 동생만 어린이집 보내고 큰이랑 연극을 보러 가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서 동생한테는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이런 행동도 과연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되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어쩌다 그런 걸 쓸 수는 있지만 이제 뭐냐면 그게 사실 형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에 좀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엄마는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분명히 그쵸 그렇게 느끼죠. 근데 어때요? 어떨 때는 너 있지? 너는 모르지? 엄마가 나하고만 연극 갔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동생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오히려 큰아이한테는 뭔가 그 큰아이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아까처럼 뭐 엄마하고 뭐 장 보러 가는 거 좀 도와줄래 이런 거. 네네.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엄마가 뭐 집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큰아이한테 엄마 이런 거 좀 같이 도와줄래 이런 거. 그럼 오히려 작은 아이도 나도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도 하고 싶었어? 그럼 같이 해볼까? 그러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이 아직은 너는 나이가 어려서 힘들지만 너도 언니 나이쯤 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의사를 좀 물어보고 네. 그거 수용해주고 엄마도 네. 그렇게 하고 네. 근데 엄마가 먼저 너는 큰 애니까 이거 해야 되고 작은 애니까 이거 해야 되고 역할 분담을 시켜주는 거는 맞지 않는 네.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는 거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사실 큰아이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는 언니잖아. 그러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 돼. 이거보다는 누구야 동생이 아직은 말도 안 통하고 자꾸 네 물건 만질라니까 너무 싫지. 근데 너가 엄마를 잘 도와주면 엄마가 얘 기르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존중해주고 그쵸. 네가 이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참 많이 도움이 돼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는 어때요? 유능감도 좀 올라가고 나도 엄마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훨씬 더 엄마로부터 사랑받기 때문에 동생에 대한 미움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 이 네. 상황에서 볼 때는 네. 책 읽어줄 때 뭐 예를 들었지만은 엄마 쟁탈전이 시작이 된다 했잖아요.
엄마 서로 나 이거 읽어줘 이거 읽어줘 할 때는 응.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니네들 지금 엄마 무릎 차지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책을 읽고 싶지. 이게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엄마가 두 가지 책을 동시에 읽을 수가 없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우리가 순번을 정하자. 그래서 오늘은 그럼 양보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그런데 그 대신에 그럴 때 오늘 양보해주면 엄마가 요런 걸 더 해줄 거야. 이렇게. 그죠? 아, 오늘 양보해주면 그러면 내일은 양보한 사람 건 두 권 읽기 뭐 이런 것도 좋죠? 그 보상의 개념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양보를 하면 더 좋은 것이 돌아오는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원하는 책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아이 것을 읽어주고 해서 이렇게 순번을 정하면 아이들이 규칙도 배우게 되고 이 시기에 뭔가 자기 욕구 조절하는 거 있죠. 네. 자기 조절하는 그런 훈련도 할 수 있고 엄마도 일단 덜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그림책 읽어주는 그 시간을 함께 다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엄마는 엄마대로 너무 소진되고 읽어주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투니까 그냥 이도저도 그냥 싫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니까 큰 네. 애한테 다 해주려고 하고 응. 작은 애들한테도 다 해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마가 뭐냐면요, 그냥 너무 엄마 역할을 떠맡고 있는 거거든. 근데 6살 정도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 자꾸 유능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누구야, 너는 혼자 씻을 수 있지. 아직 얘는 어려서 엄마가 도와줘주면 넌 혼자 할 수 있지 해서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칭찬해 주는 거. 그럴 때 얘는 어떻게 돼요? 아, 나 할 수 있구나라는 유능감을 이제 배워가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것 좀 도와줄래 해서 아이가 그쵸? 뭐 작은 심부름 이런 걸 했을 때 막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때? 엄마를 도우면서 해냈다, 뭐 그렇죠. 엄마를 도와줬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마음이 아이는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아이대로 네. 유능감을 키우고 엄마는 좀 더 소진이 덜 되고 그럴 수 있고 작은 아이도 어때요? 아, 나도 언니 정도 크면 나도 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이 시기에 좀 더 지혜롭게 소진되지 않도록 너무 아이들을 다 챙기려고 케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그러다 보면 어때? 우리가 몸이 소진되면 짜증이 나죠. 짜증나고 방전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흔히. 그래서 예. 방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기본적으로 케어해야 되는 것도 막 귀찮아지고 귀찮아지죠. 못해지니까 엄마도 이 시기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뭐 3살, 6살이면 아마 아이들이 뭐 오전에는 유아원, 유치원을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애들이 그렇게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가 있을 때 이 시기에 엄마는 엄마를 돌봐라. 그래서 나 자신을 애들이 돌아오면 활기차게 네. 애들하고 상호작용 또 놀이도 할 수 있도록 이 시기는 나를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거든요. 혹시 예완쌤은 자기 돌보는 거 중에 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애를 보내고 나서 음악을 잔잔하게 듣거나 아니면 좋다. 가요를 듣거나 예, 그 옛날 가요 이런 거 듣거나 아니면 네. 커피를 마시거나 하는데 이 부분이 습관되지 않은 엄마들은 나를 돌보는 게 과연 뭐가 될까라는 과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이 양육에 이제 매진하다 보면 뭐 어떤 때는 회의가 들죠. 나 왜 이러고 사나 할 수 있으니까 혹시 나는 어떨 때 충전이 되나, 어떨 때 좀 내가 좀 회복이 되나 이렇게 큰 것일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뭐 차 한 잔 마시는 거, 어떤 때 너무 소진이 됐다면 뭐 잠을 푹 자는 거, 뭐 밖에 한 바퀴 뭐 산책을 하는 거 등등등 해서 그 시기에 나를 돌보는 것들을 목록들을 만들어 가셔서 절대로 그런 걸 미루면 안 돼요. 그거 애들 다 기르고 나서 해야지 하면 뭐 그때는 그때대로 또 항상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소하고 잔잔한 나를 돌보는 것들을 해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들거나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목록들을 좀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하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회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거에 내가 아가씨일 때 어떤 걸 좋아했지라고 맞아요. 그죠? 회상하고 작은 것부터 목록 작성을 한번 해보면 이 엄마도 에너지를 금방 충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한 3학년 이상, 그러니까 10살 이후가 되면 애들이 이제 진짜 엄마 품을 떠나면서 손이 갈 일이 점점 좀 줄어든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 시기에 엄마도 소진되지 않도록 나를 잘 돌봐 나가시면서 애들 갈등을 잘 다루시고 하며 애들 성장 과정에서 엄마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함께 또 힘내보기로 해요.